네, 현재 시각 10시 2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양시장 계속해서 상승력을 유지해주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2610포인트 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 시간을 통해서 또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저희가 90초라는 릴레이 한정된 시간으로 릴레이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나 저 종목 관심 있는데 저 종목 내가 갖고 있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문의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에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JDI 파트너스 최진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어떠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종목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PSK를 시작으로 솔리드, 현대차, 후성, DY파워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최준욱 팀장의 픽은 한솔재지, 신라 SG, 유니크, 아바코, KMH 하이텍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에 맞춰서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먼저 유창희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PSK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소재,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다른 데서도 다른 분들 여러 말씀하셨겠지만 DDR5 관련해서 계속 이슈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서버용 혹은 PC용 DDR5 보급률이 지금 급증을 좀 하고 있죠. 최근에 노트북 제품들 새로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다 DDR5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점유율이 한 5% 내외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 한 2025년이 되면은 거의 한 50% 이상을 DDR5로 전환을 예상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지금 빠르게 보급이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단가도 DDR4랑 비교한다라면 제가 체감하는 건 두세 배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라면 수익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SK가 집중적으로 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증설이라는 어떤 기대감들 또 PSK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DDR5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작년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한 연말 이후부터 계속 횡보세 오고 약간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DDR5 관련된 기업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켓이라든지 기판 관련된 섹터 빼고는.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시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주가 전환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과 함께 안정적인 주가의 상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준혁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솔재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더오름 교원 더오름에서 지금 화장지나 물티슈 관련해서 지금 화장지 5종에 대해서 지금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펄프 가격 급등에 있어서 그 추세를 버티지 못하고 지금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판단이 들고 지금 그 이후로선 아무래도 캐나다 서부의 대홍수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장기화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복합적인 요인이 판단으로 됩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들어가지고 5월까지 지금 국내 인쇄 용지 가격을 지금 15%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1월에는 지금 인쇄 용지 가격을 7%까지 올린 기록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1분기 영업이익 역시 지금 전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55%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246억 이상으로 지금 지난해보다 지금 55%가량 오른 상황이고 한솔재지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 역시 5,478억을 달성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현재 11%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결국 이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격이 붙는 모든 상품군들에 한해서는 가격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단기간에 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꾸준한 선장 동력까지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인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재지 기술을 응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첨단 신소재 분야로 사업도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 바 지금 충분히 성장 동력은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또한 국내 과멸지 이런 시장 수요 역시 지금 90% 가까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기에서는 충분히 한솔재지가 단기간에 상승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 두 번째 종목도 이제 한번 들어볼 텐데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6%가 넘는 낙폭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적금 유효합니까? 그러게요. 오늘 제가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5G 관련된 기업들 실적 엄청나게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적자가 이번에 나온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지만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좀 시장 반격을 좀 시도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요. 첫 번째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DC 네트워크스로부터 미국에 1조 원 정도 수주를 했었죠. 물론 이 금액이 뭐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통신 장비라는 건 한번 그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연동해서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좀 이른 감은 있지만 6G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주요 기업들과 주요 국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럽하고 북미가 본격적인 5G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투자가 계속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이제 핑계거리가 될 수 없죠. 계속해서 5G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5G 칩 탑재된 폰이 계속 급증하고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UAM 시장 관련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5G 시장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전에 보시면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 보면 막 10% 20%씩 막 폭락 나온 거 대비해서는 좀 아랫꼬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저점 잘 잡으셔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매수 포지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계속해서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인데 신라 SG예요. 전거래 좀 급등했다가 오늘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죠? 저는 지금 이제 뭐 사료주 이런 쪽은 솔직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테마는 아닙니다. 네. 좋아하는 테마는 아닌데 아마 지금 그 다음 후속주로 들어갈 만한 사이클은 제가 보기에는 수산물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신라 SG를 뽑게 됐습니다. 이 신라 S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산물 가공 그리고 수산물 유통 쪽을 영위를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지금 국제정세 약화가 장기화에 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명태 가격이 현재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장기화로 가고 있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불확실성이 도매상들의 명태를 미리 현재 지금 확보해두려는 움직임 때문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는 했지만 지금 일부만 해제한 상황입니다. 이제 또한 최근 북한 역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지금 전국을 봉쇄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식량, 물자난, 단기 위기가 지금 판단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는 차질을 분명히 우려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사료주나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판단이 들고 만약 이쪽 테마를 보신다 하시면은 지금 수산물 쪽 관련된 테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 후에 지금 수산물 유통 항로가 지금 일시적으로 차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에 지금 맞물려 가지고 지금 수산의 수급이 굉장히 차질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산물 테마가 그 다음 테마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료, 비료 그 다음으로는 수산물 테마가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신라 SG 그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죠. 네, 현대차 선정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좀 대형주 장세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죠. 특히 뭐 외부 변수가 좋지 못했잖아요. 원자재 가격 이슈라든지 또 러우 전쟁 때문에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들 또 물류비 인상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았습니다. 물론 러우 전쟁이라는 거는 2월 말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좀 덜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확인됐었던 것이 현대차 그룹이 가격 정가 능력을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가격 결정권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이죠. 어쨌든 인플레 시대에서는 내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그런 것을 확인시켜줬고 그거에 대한 발판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차량의 품질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인정을 받으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어떤 신차 효과라든지 또 전기차 모멘텀들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공급망 해소 이런 부분들도 가을로 갈수록 뭐 저는 해소가 되면 해소가 됐지 더 심화되진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아차가 상당히 반등을 많이 줬다라면 현대차도 이제는 그런 흐름들 이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의 탄력성을 봤을 때 기아보다 현대차를 더 선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저는 왜 그러냐면 네. 기아가 일단은 하락한 걸 다 회복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시장이 지금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키 맞추기 흐름을 보여준다면 현대차가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최준혁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니크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이제 유창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현대차랑 또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또 수소법이 지금 통과가 되면서 지금 개정안을 처리를 한 상황에서 지금 아무래도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수소법은 청정 수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수소 발전을 늘리는 게 목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지금 수소 관련주가 주가가 굉장히 힘이 없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움직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소법이 지연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통과가 확정이 된다면은 올해 물량은 물론이고 내년 이후부터 좀 수주가 굉장히 좀 순조롭게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차 그룹으로서 지금 주력 제품인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지금 국내에서는 약 지금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와 지금 유니크는 협력 관계에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라 가지고 뭐 OPC-V나 그리고 USB, 이 충전기 등의 매출이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매출 호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외형 역시 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원가율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판관비가 부담이 확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현재 흑자로 턴어라운드한 상황이고 지금 전방 자동차 산업의 지금 부진이 단기간은 전망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주요 제품의 수요 확대는 장기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현재 지금 6속이나 8속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10속까지도 지금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데 기업 측에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개장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0.09%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3,07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1.2% 강세 출발을 알렸습니다. 219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니케이 지수 0.06% 오름세 집계되면서 26,55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양시장 계속해서 상승력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특히나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이 1,600원을 넘게 매수하면서 0.6%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은 뭐 투신이나 그리고 연기금까지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0.57%가량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8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오후장까지 그 여력을 좀 이어가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확인해 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후성을 선정을 했는데
또 후성은 또 반대로 그러니까요. 급등세를 보여주고 호실적을. 있네. 네. 그러니까 저 출연을 어떻게 했어야 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LiPF6 제품이라는 것이죠. 이 제품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후성이 상당히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생산을 좀 하고 있고 좀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작년부터 이 가격 제품 자체가 상당히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또 중국이 뭐 셧다운돼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 증가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지금 후성의 주가를 작년, 올해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후성도 반도체 관련해서 특수가스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그렇게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사업 부분도 좀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쪽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유럽 공장 관련해서 증설을 좀 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설 효과도 저는 계속해서 후성의 매출,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후성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까지 해서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와서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와서 신규 접근은 조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호실적과 함께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준혁 팀장님의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아바코예요. 근데 아바코가 좀 슈팅이 잘 나오고 대응이 조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아무러면 이제 아바코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쪽에서는 좀 요새 부각을 좀 많이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아, 네. 원래 좀 주력이 OLED 쪽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급등세가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이 신사업을 지금 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OLED 분야에서는 지금 사업 확대를 이미 한 상황이고 거기에 반대로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계측 장비나 지금 2차 전지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바코가 지금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이쪽 노하우를 지금 신규 사업인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검사 장비를 투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신사업 분야에서도 지금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해왔던 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지금 일부 공정 장비를 이미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와 지금 첨단 부품 소재 생산에 필요한 이 장비를 지속 개발을 할 상황으로 보여지고 올해는 좀 2차 전지 전비 분야에 있어가지고 대형 고객사에 공급하는 것을 지금 목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대기업과의 양상 검증을 한 이유로 한 차례 또 슈팅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롤플레스를 비롯해가지고 2차 전지 장비 분야를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아바코가 최근 2차 전지 롤플레스 이쪽 장비를 개발을 하고 나서 지금 국내 유수 2차 전지 대기업과의 양상 검증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20년 9월부터는 이 아바코가 지금 전지 사업부를 신설한 뒤에 이 롤프레스 장비 등 2차 전지 장비 상용화를 위해서 이미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해온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최근 이제 다시 매출 다각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술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컨센 대비해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 현 상황에서 좀 아바코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도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OLED와 2차 전지 두 가지 다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각각 한 종목씩만 남아둔 상황입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DY 파워를 선정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회사가 건설기계 이제 중장비 관련해서 유압 실린더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계속해서 이런 굴삭기 관련된 그 판매는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진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좋은 건 이야기는 아니지만 러우 전쟁이 언젠간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요 국가 인프라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인프라 투자 쪽보다는 이제 주택 공급 쪽인데 어찌되었든 건설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면 활성화시켰지 막 침체시키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굴삭기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그 DI 파워의 매출은 연동해서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작년에 그 매출의 43% 정도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18% 정도 증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올해도 이어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북미 시장, 또 유럽, 뭐 특히 중국, 신흥국 쪽에 대해서의 어떤 이 굴삭기 시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글로벌 시장을 계속 공략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엄밀히 따지면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오고 있죠. 시장이 계속 조정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부터 보시면 계속 우상향 기조. 근데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 박해 같은 거 보시면 주가는 하향 곡선 그리고 있는 거하고 대비되는 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러우 전쟁이 종식되게 됐을 때 복구 재건조로서의 기대도 있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KMH 하이텍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을 좀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긴 한데 지금 이 하이텍 같은 경우는 미디어 쪽이나 그리고 레저 사업 쪽으로도 현재 발판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가 지금 계열사만 현재 21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금 하이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주력이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포장재 등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력 사업으로 하고는 있긴 하지만 최근에 지금 리오포닉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지금 골프장 그리고 레저 쪽에 사업도 지금 진출을 한 상황이고 지금 방송 사업부에서도 뭐 미디어 관련해가지고도 뭐 팍스넷이나 신라CC, 아시아 경제 쪽으로도 현재 발판을 늘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국내 1위 사업자 지지를 지금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레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매출 증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장 그리고 레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난해만 해도 벌써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의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스크도 벗고 리오프닝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 이제 골퍼 수요 역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SSD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지금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에 따라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금 최근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SSD나 지금 그래픽 D램을 지금 첨단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을 이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SSD를 공급을 하는 게 KMH 하이텍입니다.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뭐 차트적으로 관점만 봐도 네. 충분하게 시장이 그렇게 조정을 받아왔는데도 네. 아직도 지금 길게도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최근에 좀 추세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